오늘 아침 뉴스 연구소. 오늘 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 연구소. 오늘도 연구위원 두 분 소개합니다. 경향신문 박순봉 기자, 뉴스톱 김준일 대표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첫 번째 뉴스 시작할까요? 펠로시 결국 대만 갔다. 어제 밤에 도착을 했죠. 네, 결국 대만에 도착을 했습니다. 지금 대만 중심에 두고 미중 간의 갈등이 폭발하는 그런 그림이 됐고요. 예. 방금 결국이라는 그런 표현, 결국 방문했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는 중국 반발이 좀 심상치가 않았거든요. 예. 중국이 전투기를 대만 해협에 근접을 시켰고요. 또 항공모함을 출항했고요. 군사훈련도 동시에 진행을 했습니다. 예. 또 미국도 이 대만 500km 떨어진 인근에 항공모함 대기시켜서 대응을 하기도 했고요. 서로 말폭탄도 미중 간에 주고받았거든요. 예. 먼저 펠로시 의장 같은 경우에는 대만에 도착하자마자 성명을 냈고요. 기존에 써놨던 기고문도 그 시점에 맞춰서 공개가 됐는데요. 핵심적인 내용 두 가지만 뽑아보면 대만의 민주주의가 위협받고 있다. 미국의 연대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이게 첫 번째 메시지고요. 예. 두 번째로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집권으로 인권과 법치가 무시되고 있다. 인권과 법치가 무시되고 있다. 네, 이렇게 세요. 강한 표현을 예. 썼습니다. 그 백악관도 입장 냈는데요. 이 펠로시 의장 방문이 중국 주권을 침해한 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예. 그러면서도 우리는 중국의 도발에 겁 안 먹는다. 이런 표현도 같이 내놨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훨씬 더 거친 표현을 썼는데 네. 반드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 그 결과는 미국과 대만 내의 독립분열 세력이 책임을 져야 된다. 그리고 불장난한 사람은 반드시 타 죽는다. 이런 표현도 썼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불장난한 사람이라는 건 이제 펠로시 의장을 말하는 거겠죠. 펠로시 의장도 있고 바이든 대통령도 아마 우회적으로 지목한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일단 말로는 아주 세게 부딪히고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김준일 대표. 예. 결국 갔습니다. 갔어요. 그러니까 네. 이거가 1960년대에 있었던 쿠바의 미사일 배치 사건 뭐 이런 거하고 비교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때도 이제 후르시초프 예. 그 소련 당서기가 쿠바에 미사일 배치하겠다라고 배 보내고 네. 그리고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강력하게 이제 경고를 했잖아요. 그래서 핵전쟁도 불사하겠다라고 하면서 결국은 이제 후르시초프가 물러섰거든요. 냉전이 가장 뜨거웠던 예. 시점. 예. 그러니까 그런데 사실 이제 역사의 기록으로 보면은 물러선 사람이 약간 패자처럼 보이게 됐어요. 존 F 케네디가 상당히 이제 위상이 올라가고 후르시초프는 나약한 지도자. 그러니까 지금 약간 물러설 수 없어요. 다만 이게 그때하고 다른 거는 미사일 배치나 뭐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서로 선은 넘지 않으려고 하지만은 어쨌든 미국은 항공모함 포함해서 배 3대 지금 대만 해역에 배치한 상황이고 중국은 지금 이미 그쪽에 배 가지 말라라고 지금 경고를 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자국의 배. 왜냐하면 여기 언제든지 지금 군사훈련할 수 있다. 일촉즉발이다. 일촉즉발인 상황입니다. 이게 참 이게 물러설 수가 없었던 게 이제 이게 원래 우크라이나 지난 5월에 예. 펠로시 의장이 우크라이나 방문을 했었는데 그때는 깜짝 방문이었거든요. 아무도 몰랐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 어떤 러시아에 대한 어떤 견제를 하려는구나 이랬는데 이번에는 이제 언론에서 특종 보도를 했습니다. 대만 갈 수도 있다. 미국 언론이 그렇게 보도를 했어요. 그래서 이게 이 특종이 의도적으로 흘린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나와요. 근데 어쨌든 그 이후에 중국에서 아까 전에 지난 28일이었거든요. 바이든하고 시진핑하고 통화를 했는데 아까 전에 얘기했던 불장난하면 불타 죽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 나오고 가지 않을 듯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 중국이 경고한다라고 하니까 미국 입장이나 낸시 펠로시 입장에서는 이러면은 중국의 압박에 굴복한 모양새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지는 게임이 돼버리니까 갑자기 가겠다라고 확 이제 태세 전환이 돼버리고 지금 간 이런 상황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치킨 게임처럼 예. 서로가 물러서지 않고 계속 가고 있는 건데 이게 그럼 앞으로 꽝 하고 지금 부딪히게 될 건지 아니면 한번 좀 식어가는 그런 타이밍이 올 건지 이 예측이 좀 갈리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군사 어떤 무력 충돌까지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거기까지는 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 이게 미국과 중국의 합참 채널이 가동됐는지는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합참 채널. 예, 보통은 이런 일이 있으면은 미리 미국하고 중국이 군사들 이제 수뇌부끼리 연락을 해가지고 우리 선은 넘지 말자 이런 게 있는데 이번 건은 너무 긴박하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또 하나는 올해 10월에 가을에 지금 중국 전국 대표회의 전대라고 하죠. 네네. 이게 열리는데 시진핑 체제를 이제 사면임
당 총서기지 사면이면 여기서 확정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중국도 물러설 수 없는 거예요. 시진핑이 나약한 모습 보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둘 다 무력 시위를 지금 할 수밖에 없는 뭐 이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이게 국제 정치 상황을 보면 사실 그 각국 안에 있는 국내 정치 상황이 되게 많이 반영될 수밖에 없는데 중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지금 상황들이 이렇게 약하게 가기엔 어려운 어떤 그런 에너지들이 그 각 국가 안에 있는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우크라이나 전쟁도 있는데 미국은 또 여기에서 약한 모습 보이면 안 된다 이런 내부 이제 국내 기류도 있고 여러모로 어쨌든 지금 강대강. 이고 펠로시는 요주의 인물인 게 1991년에 중국 방문해가지고 89년에 있었던 천안문 사태 네. 피해자들 그 시위도 91년에 천안문 광장에서 해가지고 중국한테 찍힌 인물이거든요. 한물에 대북 대중 매파로 이제 찍혀서 더욱 이제 중국이 굉장히 신경 쓰는 인물이죠. 그러다 보니까 중국 입장에서 아주 이렇게 좀 거칠게 반응할 수밖에 중국 입장에서는 그런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또 중간 선거가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여야 정치권이 모두 이 펠로시 의장의 이런 행보에 대해서 일종의 지지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거든요. 예. 근데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정치권만은 그렇지만 다른 예. 쪽을 보면은 예를 들자면은 이 NIT 뉴욕 타임즈의 이 기고가인 토머스 프리드먼이 기고한 내용을 좀 주의 깊게 봐야 될 것 같은데 예.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요. 펠로시 의장이 너무 무책임하고 위험한 행동을 했다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그러니까 왜냐면은 지금 배경상으로 보자면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가 전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중국이 그런데 여기서 아주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적극적으로 나섰을 때 유럽이나 미국 시장을 잃을까 봐 우려가 되기 때문에 선은 지키고 있는데 만약에 이런 식으로 도발을 하게 되면은 중국이 좀 적극적으로 나서게 되고 일종의 좀 어떤 그 계기를 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즉 이 3차 세계대전이 나올 수도 있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는 좀 위험하다 이런 지적이고 사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이런 것들이 좀 굉장히 좀 민감한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좀 주의 깊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각국 안에 있는 정치적 상황이 이런 어떤 거친 상황들을 추동하고 있는 건 맞는데 그 안에 이렇게 갔을 경우에 모두가 공멸한다라는 우려를 갖고 있는 주체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그 상황들이 좀 어떻게 달라질지 앞으로 지켜봐야 될 것 같군요. 하나만 짧게 말씀드리면은 지금 반도체 동맹이라고 해서 대만하고 미국하고 굉장히 가까워졌잖아요. TSMC가 굉장히 전략적인 기업이 됐는데 이번에 예. 미국이 여기서 방문을 펠로시가 포기를 하면은 안 지켜질 수도 있구나. 미국이 대만에 안 지켜줄 수도 있구나. 그래서 산업 전체가 반도체가 흔들릴 수도 있다. 이런 전략적인 것도 있고 결국은 치포 동맹으로 지금 한국 들어오라고 하고 있잖아요.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한국은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될지 이런 것도 지금 굉장히 큰 관심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안보 문제가 경제랑 결국 얽혀서 같이 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또 등장한 무속인 법사. 무속인 법사, 건진 법사 예전에 이제 대선 그 경선 때부터 계속 나왔던 얘기인데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취임한 이후에 또 이 얘기가 나와요. 맞습니다. 처음 등장했던 게 공개적으로 좀 등장이 됐던 게 지난 1월이었어요. 대선 예. 과정이었죠. 윤석열 당시 대선 후보 선대본부 시절이었는데 그중에 네트워크 본부라는 게 있었습니다. 여기에 건진 법사가 소속이 돼서 일하고 있다라는 게 고문으로 일하고 있다라는 게 알려졌어요. 예. 이게 알려지니까 당시에 윤석열 후보가 그냥 내보내는 수준이 아니고 이 네트워크 본부 자체를 아예 해산을 시켜버렸습니다. 왜냐면 그때 이 소위 무속 논란이 굉장히 부담이었거든요. 뭐 천공스승, 건진법사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니까 아예 싹을 잘라버리는 그런 대응을 했었는데 최근에 또 다시 한번 이 건진법사의 이름이 나온 거죠. 예. 이 건진법사가 윤석열 대통령 내외하고 부부하고 친하다 이렇게 강조를 하면서 각종 이권에 개입했다 이런 의혹이 나왔는데 이게 소위 정보지 지라시가 많이 돌았어요. 예. 저도 3번 이렇게 받아서 봤는데 뭐 예를 들자면 인사청탁을 해준다거나 예. 아니면 뭐 세무조사를 무마해줄 수 있다 이런 제안을 했다라는 겁니다. 대통령실 바로 어제 입장을 냈는데요. 이 사실을 확인해서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라고 했고요. 다만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조사를 한 내용은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건진법사 전모 씨가 그냥 여기저기 가서 혼자 광팔고 다닌 건지 아니면 정말 구체적인 어떤 뭐 영향을 끼쳤던 건지는 아직 알 수 없으나 네, 그런 조사를 지금 하고 있다라는 얘기까지 나온 거죠. 맞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더해서 김건희 여사하고 관련된 의혹도 또 제기가 됐거든요. 예. 두 번째 대통령실 관련된 구설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 한남동에 대통령실 관저 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아직 그러니까 공사 중이군요. 네, 리모델링을 하고 있는데 이 공사하는 업체가 과거에 김건희 여사랑 연관이 됐다라는 겁니다. 12억 원 정도 규모의 공사고요. 수의 계약으로 따냈는데 이 업체가 과거에 김건희 여사가 전시를 했었잖아요. 전시회를 할 때 그 인테리어 공사를 맡았었고 그리고 또 김건희 여사의 회사 코바나 컨텐츠에 2차례 후원을 했던 그런 업체라는 거예요. 이걸 오마이뉴스가 보도를 했는데요. 일단 대통령실에서 해명은 이렇게 합니다. 그 업체가
공사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알려줄 수가 없다. 이건 보안상의 이유다 이렇게 들었고요. 다만 그 업체가 예전에 김건희 여사가 전시회할 때 공사를 한 그 업체는 맞는데 후원까지는 하지 않았다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후원한 건 아니고 그냥 이제 그 당시 그 전시에 참여했던 전시 맞습니다. 과정에 참여했던 이제 업체라는 거죠. 김주일 대표, 예, 이게 뭐가 많아요. 어제 세계일보 단독이었어요. 어제 한 오전 11시쯤에 나온 건데 예, 대통령실에서 대기업들한테 건진법사 주의보를 내렸다라는 거예요. 주의보. 예, 그래서 만약에 뭐 이제 대통령실과 관계가 있는 척하면서 뭐를 따내려 뭐 돈을 달라고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이거 아니다라고 거기에서 하나가 나온 거고, 또 하나는 인사청탁을 지금 뭐 공직자한테 해가지고 세무 뭐 조사와 관련해서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감찰에 들어가네 마네 이런 것까지 있는 거예요. 어쨌든 이게 뭐 호가호위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 사실이라면 호가호위인데 이 리스크들이 이제 계속 이어지면은 뭐 소위 말하는 무속 이제 이미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대통령실에 안 좋게, 정부에 안 좋게 가는 거고. 안 그래도 그 무속 이미지가 예. 사실은 대선 전에도 이제 윤석열 캠프 입장에선 가장 이제 걱정했던 그런 어떤 이슈였던 건데, 이게 대통령 취임 이후에 또 나오게 되면서 지금 좀 어떻게 보면 대통령실 입장에선 떨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지금 공사와 관련해서는 추가로 오마이뉴스가 또 보도를 했어요. 예. 지금 그 관저 지금 공사잖아요. 후원업체 코바나 콘텐츠 후원업체가 관저를 했다라는 의혹이잖아요. 여기에 더해서 지금 용산의 청사 설계 그리고 감리도 코바나 콘텐츠 후원업체가 맡았다라는 보도가 또 나왔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김건희 리스크입니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이런 것들이 있는데 대통령실의 해명이라는 것들이 조금 이제 애매해요. 보면은 관련은 없다라고 하는데 구체적인 내용이나 이런 거를 밝히지 못하면 결국 김건희 여사가 컨트롤이 안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것들 결국 성역 아니냐 이런 뭐 의혹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거죠. 박수모 기자. 네, 이게 결국 여권의 리스크를 여권 관계자가 설명을 하고는 크게 세 가지 축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이 무속 의혹 내지는 뭐 김건희 여사 관련된 의혹이 한 축이고, 예. 그다음에 인사 문제 하나 있는 거고, 또 하나가 여당 내 힘싸움 이런 거잖아요. 네. 이준석 대표 관련된 그런 문제들이요. 근데 이 세 가지 축이 무한루프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돌아가면서 무한루프. 계속 나와요. 이준석 대표 문제 같은 경우에 예를 들자면 예전에 징계하고 끝날 줄 알았는데 예. 다시 문자 파동 때문에 다시 불거져서 또 이 비대위 체제까지 왔고요. 김건희 여사도 좀 활동을 하다가 너무 논란이 되니까 잠행을 했는데 외부에서 이런 종류의 의혹들이 계속 불거지면서 다시 반복이 되는 그런 그림이거든요.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지율이 깎이는 이슈들이 계속 이제 펼쳐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정리가 안 계속해서 되고. 반복이 되다 보니까 이제 여권에서는 이게 좀 정리가 안 돼서 계속해서 좀 곤혹스러운 그런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상황 그리고 민주당 상황까지 오늘 1부, 2부에 걸쳐서 김기현 의원, 우상호 비대위원장 인터뷰 준비되어 있으니까 같이 들어보도록 하고요. 우리는 세 번째로 넘어가죠. 교육이 부침개인가? 초등학교 취학 연령 문제가 다시 또 뉴스가 나오는군요. 맞습니다. 지금 3일 연속 전해드리고 있는데 예. 이 초등학교 입학 연령 만 5세로 낮추는 안 이 정부가 추진을 했었잖아요. 예. 근데 결국 어제 대통령실이 한 발 물러났습니다. 안상훈 대통령실 사회수석이 나서서 정리를 했는데요. 예. 내용을 요약해 보면은 이게 하나의 수단일 뿐이지 그 자체로 목표는 아니다. 즉 꼭 해야 되는 건 아니다라는 얘기고요. 예.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 더 의견을 듣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완전히 백지화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도 언급을 했는데 이제 안 수석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국민들 뜻을 거스를 수는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또 박순애 교육부 장관도 국민 원치 않는 정책은 폐기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대통령과의 선긋기도 한 가지 좀 주목을 해봐야 되는 지점인데요. 이제 비판이 나오는 지점이 이거 공약에도 없었고 인수위에도 없었고 국정과제에도 없었는데 왜 갑자기 나왔냐? 대통령이 빠르게 가라고 또 지시한 거 아니냐 이런 이 비판들이 있었는데 안 수석 이렇게 얘기를 해요. 대통령의 지시는 교육부가 촉진자 역할까지만 하라는 거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공론화하고 국회에서 논의할 수 있게 해주는 그 역할까지만 지시였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난주 금요일 날 윤석열 대통령이 교육부 장관 업무 보고 받은 직후에 뭐 빨리 좀 방안을 강구해라라고 하면서 이제 속도가 붙었었던 건데 그게 아니라 그냥 공론화를 추진하라고 했던 거다라고 지금 어제 얘기가 나온 거예요. 아니 뭐 추진하라고 한 건데 그거를 갑자기 이제 말을 뒤집었는데 그거를 이제 얼마나 믿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저는 이제 국정 운영에
대통령의 기조가 바뀌느냐, 일방통행식이 아니라니까 그거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고 지금 총체적 위기입니다. 어제도 얘기했지만 국민 제안도 투표로 한 거 지금 취소했잖아요. 이것도 취소하고 지금 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휴가 끝나고 대통령이 무슨 메시지를 낼 것인가가 가장 중요해진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 문제 이후에 인터뷰에서 계속 다뤄볼 예정이니까 여기까지 오늘 말씀 듣기로 하죠. 박순봉 기자, 김준일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2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